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20년간 매일같이 닦고 쓸었던 낡은 나무 테이블 위로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박정숙은 멍하니 그 먼지 입자들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 건물을 물려줄 테니 이 식당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던 날부터 그녀의 모든 것이 이 식당 안에 갇혀 있었다. 젊음도 꿈도 웃음도. 이제는 시어머니 최 씨와 시아버지 김 씨의 그 뻔뻔한 표정만 남은 듯했다. 어머니, 아버지. 건물은 언제쯤? 정숙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말이 흘러나왔다. 최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다. 김 씨는 신문을 펴들고는 헛기침만 연신 내뱉었다. 정수가, 그놈의 건물 타령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않겠니? 최 씨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며느리에게 던지는 말치고는 너무나 잔인한 농담이었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러 담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거칠어진 손으로 뜨거운 물을 만질 때마다 20년간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부모를 위한 봉사, 남편 강재우를 위한 뒷바라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한낱 농담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그날 밤 남편 강재우가 돌아왔을 때 정숙은 조용히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재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다. 여보, 아버지께서 건물은 노후자금이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숙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인지 피곤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알아. 나중에 얘기하자.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뭘 자꾸 보채. 재우의 무심한 대답에 정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간 쌓아왔던 인내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낯선 골목길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길을 걷던 한 남성과 마주쳤다.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 정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박정숙, 너 맞지?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스함과 함께 낯선 기운이 서려 있었다. 윤철수. 젊은 시절 정숙이 유일하게 마음을 주었던 첫사랑이었다. 철수는 정숙의 비참해진 모습을 한눈에 알아차린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해? 철수는 정숙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정숙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정숙을 품에 안아주었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자신이 오버랩되었다. 막 결혼을 앞두고 철수에게 이별을 고했던 그날의 모습이. 철수는 정숙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정숙은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시부모의 약속, 남편의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까지. 철수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숙은 철수의 눈빛에서 동정심이 아닌 무언가 결의에 찬 듯한 단단함을 보았다. 너희 시부모 김씨 부부.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잘 됐네. 내가 마침 그 근처에 건물을 하나 알아보고 있었거든. 정숙은 철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철수는 정숙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숙아, 이제부터 나랑 같이 복수하자.
20년 동안 당한 거 내가 다 되돌려줄게. 정숙은 철수의 제안에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분노와 확신을 보며 그녀는 잊고 살았던 복수심을 다시금 깨우게 된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정숙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박정숙은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시댁식당 대가성원의 낡은 간판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붉은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튀어나온 철사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20년 전 시어머니 최 씨는 이 간판을 가리키며 정수가 내가 이 가게를 키우면 이 건물은 다 내 거다라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속아 정숙은 젊은 날의 꿈을 포기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 낡은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수산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해산물을 고르고 50kg에 육박하는 쌀가마니를 나르고 손님들이 북적대는 점심시간에는 쉴 틈 없이 홀을 오갔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돈을 아끼겠다며 낡은 냉동고를 고쳐가며 쓸 때도 손님들이 밥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소리칠 때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다. 시부모는 장사가 잘 되면 역시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칭찬했고 장사가 안 되면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구박했다. 결혼 당시 남편 강재호는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된다고 정숙을 달랬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재호는 여전히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는 식당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동네 복권방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 정숙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잖아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다. 정숙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차라리 철수와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와 김 씨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정숙의 귀에 들어왔다. 여보, 정숙이한테 이제 슬슬 건물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허허, 정숙이가 뭘 알겠어. 그냥 우리 노후 자금이다. 알아서 살 길 찾아라 한마디면 되지.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20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정처 없이 걷던 정숙의 발길은 낡은 시장 골목에 멈췄다. 젊은 시절 철수와 손을 잡고 걷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전봇대에 붙은 한 전단지를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주방장 채용.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멍하니 바라보다 정숙은 덜컥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끌렸다. 그녀는 다음날 면접을 보기 위해 전단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윤철수를 만났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철수는 정숙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풋풋했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철수는 정숙을 자신의 레스토랑 시선으로 데려갔다. 셰프 복장으로 정숙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철수는 정숙에게 고급 요리를 가르쳐주며 그녀가 가진 요리 실력을 칭찬했다. 정숙아, 내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음식에 다 담겨 있네. 철수의 따뜻한 말에 정숙은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철수에게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듯했다. 철수는 정숙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20년 전 시부모인 김 씨 부부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정숙은 철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만 당한 줄 알았던 배신이 철수에게도 있었다니.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정숙은 철수와 함께 복수를 결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시부모의 대가성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철수는 시부모의 식당 근처에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 것을 제안했다. 우리 레스토랑 이름은 대가로 하자. 너희 시부모의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철수의 말에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정숙이 아니었다. 철수와 함께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정숙과 철수는 시부모의 식당 대가성원 바로 옆에 대가라는 이름의 세련된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대가성원의 낡은 간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다. 정숙은 철수와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시부모의 식당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대가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이고, 김 사장. 옆집에 있는 식당은 뭐가 저렇게 삐까뻔쩍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네. 시부모 식당의 단골이었던 한 할머니가 철수와 정숙이 운영하는 대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시아버지 김 씨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하, 저런 유행 따라가는 식당은 금방 망하게 돼 있어. 으이그, 우리 손맛이 최고지. 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대가로 향했고 대가성원의 식당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다. 정숙은 철수와 함께 일하며 마치 진짜 연인처럼 다정하게 행동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어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어머, 저 젊은 총각, 정숙이 남편인가 봐. 늙어서 바람이 났나? 동네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정숙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수군거림을 즐기기 시작했다. 자신의 남편인 강재우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아니, 궁금하다기보다는 기대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방치했던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대가성원에 들렀던 강재우가 텅 빈 식당을 보며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요즘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없는 동안 가게가 엉망이 됐잖아.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권이나 긁으면서 놀고 있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니까. 강재우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정숙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가에서 철수와 다정하게 웃는 정숙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의 눈빛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다. 강재우는 철수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정숙이 철수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을 보며 멈칫했다. 아내의 행복한 모습에 강재우는 왠지 모를 소외감과 함께 그녀의 행복을 빼앗아간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복수 계획을 진행하면서 철수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철수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정숙은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다. 그녀는 철수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서류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서류에는 시부모인 김씨 부부의 이름과 함께 거액의 사채 내역이 적혀 있었다. 철수가 20년 전 김씨 부부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후 복수를 위해 사채업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었다. 철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정숙아, 나는 너희 시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20년간 칼을 갈았어. 나는 그들에게 내 가족을 잃었어. 너에게 다가간 것도 복수 때문이야. 하지만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정숙을 향한 진심 어린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향한 복수심으로 다가온 철수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철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일까? 복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정숙은 답을 찾지 못했다. 한편 정숙의 남편 강재호는 철수와 정숙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의심했다. 그는 대가성원의 단골 손님들에게 대가와 정숙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정숙이가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났대. 20년간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더니 결국 젊은 남자한테 몸을 던졌나 봐. 마을 주민들은 정숙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정숙은 그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어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불안했다. 의대로 복수를 진행하다가는 자신의 삶까지 망가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복수를 멈춰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정숙의 남편 강재호는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동네 주민들에게 정숙의 험담을 퍼뜨리고 시부모인 김씨 부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 아버지, 정숙이가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니까요. 당장 이혼하고 건물도 절대 주면 안 돼요. 최 씨와 김 씨는 정숙의 불륜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이 뻔뻔한 계집애, 당장 집으로 들어와 라고 소리쳤다. 정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를 박정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최 씨와 김 씨는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정숙의 식당 대가로 쳐들어갔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내가 감히 우리 며느리를 꼬셔서 바람을 피워? 이 노무자식아! 최 씨는 철수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정숙은 철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최 씨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속였잖아요. 약속했던 건물도 주지 않고 저를 노예처럼 부렸잖아요. 정숙의 외침에 최 씨와 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식당으로 들어오던 강재우가 이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정숙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철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재우 씨, 당신 아내는 이제 내 여자야. 당신이 20년을 동안 방치했던 여자라고. 철수의 도발적인 말에 강재우는 주먹을 날렸다. 정숙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순간 대가성원의 30년 단골이었던 한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김 사장, 자네가 20년 전에 정숙이한테 건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다 아는데 왜 이래? 할머니의 외침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최 씨와 김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가족의 파국을 보며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숙과 철수의 복수 계획이 성공하면서 시부모의 식당 대가성원은 문을 닫게 되었다. 최 씨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김 씨는 병든 아내를 보며 후회와 자책에 빠졌다. 강재우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술에 의존하는 나날을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정숙은 김 씨가 병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내가 그때 유원장을 찢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유원장? 혹시 20년 전 시부모가 자신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뜻일까? 정숙은 조심스럽게 김 씨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서재의 책장 뒤에서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을 발견했다.
유언장에는 본인은 사망 시 대가성원이 운영 중인 건물을 며느리 박정숙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고의적으로 찢어놓은 듯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정숙은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유언장의 전체 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다. 그 유언장은 시부모가 정숙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순간 김 씨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작성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의 압박에 못 이겨 유언장을 찢어버렸던 것이었다. 정숙은 복원된 유언장을 들고 시부모의 병실로 향했다. 최 씨와 김 씨는 정숙의 손에 들린 유언장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어떻게?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가리켰다.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유언장은 15년 전 저를 향한 아버지의 진심이었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탐욕이 이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이제 저는 이 유언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갈 거예요. 정숙의 말에 최 씨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정숙은 복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법정 공방 끝에 정숙은 마침내 시부모로부터 건물을 받았다. 20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서류에 서명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20년간의 젊음과 맞바꾼 대가였다. 건물은 낡고 허름했다.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낡아 있었다. 정숙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공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20년간 이 건물에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두 아이를 키우며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받았던 모멸감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그녀는 건물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마음속은 공허했다. 20년간의 복수 끝에 얻은 것은 돈과 건물뿐이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 남편과는 이혼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철수는 정숙에게 말했다. 정숙아,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복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내 진심을 알아줘. 철수의 고백에 정숙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철수의 손을 잡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복수라는 공통분모로 만난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에 찍힌 거액의 돈을 보았다. 20년간 꿈꿔왔던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던 것일까?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건물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 햇살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숙은 마침내 건물을 처분했다. 거액의 돈이 통장에 찍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철수는 정숙에게 재차 프로포즈했지만 정숙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철수 씨, 나는 당신에게 복수라는 빚을 졌어요. 하지만 이 빚은 당신의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정숙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숙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정숙에게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고 말하며 그녀를 떠나보냈다. 정숙은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직접 개발한 디저트와 커피를 팔았다. 그녀의 카페는 정숙이네 카페라는 이름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정숙의 디저트를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정숙은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정숙의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남편 강재호였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정숙의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당신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재우는 정숙에게 용서를 구했다. 정숙은 재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나를 방치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방치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정숙의 말에 재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숙은 재우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 정숙은 자신의 카페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젊은 시절에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행복은 돈이나 건물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삶의 아름다움이었다. 정숙의 카페는 어느덧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정숙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매일같이 찾아왔다. 정숙은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봉사활동을 하던 요양원에서 병든 시부모 최 씨와 김 씨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낡고 허름한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 대신 초라함과 후회로 가득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아버지. 정숙은 최 씨와 김 씨의 손을 잡았다. 최 씨는 정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숙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한테.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은 최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는 다 잊으세요. 정숙은 최 씨와 김 씨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저를 위해 살아라고 말하며 요양원을 떠났다. 그녀의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닌 그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기로 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정숙아,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정숙은 자신의 카페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정숙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너의 행복을 찾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정숙은 편지를 써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과 용기의 눈물이었다. 정숙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떳떳하게 살아갔다. 그녀의 카페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젊은 여성들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숙은 재단에서 열린 강연회에 연사로 서게 되었다. 그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저의 모든 것을 바쳤죠.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허무한 뿐이었어요. 저는 복수를 결심했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삶이었어요. 정숙의 진심 어린 강연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정숙의 이야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정숙은 강연을 마치고 젊은 여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정숙의 말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강연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왔다. 카페에는 그녀의 딸과 아들이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정숙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정숙은 딸과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행복은 돈이나 건물이 아닌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였다. 정숙은 낡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현재의 행복을 누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박정숙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선사하며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던 당신의 시간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처럼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널리 전해주신다면 제작자는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넓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이 바로 이 콘텐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온 세대를 이해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물론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를 올려주셔도 좋고 가까운 친구에게 말 한마디 전해주셔도 돼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